한국의 신기술은 1톤의 쓰레기 폐기물을 62% 효율을 가지고 620리터의 원유로 처리한다. 또한 처리하기 전에 씻을 필요도 없다. 얼마 전 레딧에서 이 같은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 기술이 미국으로 와야 한다. 한국이 대부분의 선진국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연구진이 폐비닐에서 고품질의 기름을 경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1톤의 폐비닐에서 600리터가 넘는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동안 폐비닐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골칫거리가 되어왔습니다. 폐비닐은 토양에서 썩지 않고 수백 년을 가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원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에 문제가 더욱 컸습니다. 매년 국내에서는 6만 톤 이상의 농업용 폐비닐이 방치되어 자연이 병들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2015년 한국에서는 약 216억 장의 비닐봉지가 만들어지고 사용됐는데 이것은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420개의 비닐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6배, 아일랜드의 20배, 핀란드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폐비닐은 국내에서 연 200만 톤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 활동 증가로 제품 포장에 쓰이는 폐비닐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폐비닐은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서 더욱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출된 비닐의 70%는 자르고 압축해 석탄을 대체하는 고형 연료로 만들어집니다. 에너지회수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열병화 발전소나 시멘트 공장 등 열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료가 고형 연료보다 저렴해졌고 굳이 폐비닐을 활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폐비닐이 쌓이고 있으며 결국 속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처리곤란한 폐비닐에서 고급 기름을 뽑아내는 공정을 개발해냈습니다. 폐비닐을 잘게 잘라 기계에 넣어주면 400에서 50도로 가열된 반응기에서 열분해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기름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셈인데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식히면 중진류와 경진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솔린, 등유, 경유, 중진류 등 오일은 4대 중금속 등 환경 기준 안에 들어 상용화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공정에 사용되는 폐비닐은 씻을 필요가 없고 오염되었더라도 분쇄하기만 하면 바로 원료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무려 이 공정의 효율은 62%에 달해 1톤의 폐비닐을 넣으면 바로 팔 수 있는 620리터의 기름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연소 운전이 가능한 데다 반응기에서 나온 가스를 반응기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에서도 충분했습니다. 연구진은 올해 하루에 폐비닐 2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 규모를 키운 뒤 내년부터는 사업화가 가능한 하루 10톤 처리 규모의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향후 관련 업체에 기술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폐비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남아 등의 해외에 기술 및 플랜트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같은 기술로 생산된 기름을 발전소 원료로 사용하는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의 폐자원의 친환경 공법을 통해 재생유로 만들어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중부발전은 SK이노베이션, 에코인에너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중부발전은 소셜 벤처기업인 에코인에너지가 개발한 재생유 생산 기술을 도입해 발전산업 연료유로 활용한다는 방안입니다. 에코인에너지가 개발한 이동식 폐합성수지 열분의 유화기기는 폐비닐을 비롯한 혼합성상의 폐플라스틱까지 재생연료유로 전환하는 장비로 폐플라스틱 쓰레기를 1기당 1일 약 5톤을 처리해 최대 80%, 약 4톤을 감축하고 약 3톤의 친환경 재생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형화한 것이 특징으로 차량이나 선박 등을 이용해 어디에서나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중부발전은 발전소 기동 시 사용하는 유류를 재생유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해외 사업장이 있는 인도네시아 등을 우선 타겟으로 국제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도 적극 뛰어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놀라운 기술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환경 문제에도 크게 기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 이외에도 최근 북미에서 각광받는 한국의 기술이 있습니다. 북미에서 인기가 폭발한 국내 농기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국내 농기계 업체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집 가꾸기 수요로
소형 트랙터 판매가 늘어난 북미 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북미 지역에서는 소규모 농업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용역에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형 농기계 수요가 늘어나며 중대형 트랙터 판매 증가율을 앞질렀습니다. 여기서 소형 트랙터에서 강력한 한국 제품이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과거 동양물산기업으로 불렸던 국내 2위 농기계 업체인 TYM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5.5% 증가한 7,1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은 이 회사의 사상 최대 매출이었습니다. TYM은 중국 합작법인의 사업 중단 이후 3년 동안 영업 적자로 허덕이다가 2019년 겨우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중국에서 사드 사태로 중국 자회사의 부실이 커졌고 지정 감세를 받게 되면서 감가 비용은 급증했습니다. 당시 TYM은 2016년 농기계 제조회사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여 농기계 개발에 힘썼고 이후 1년 만인 코로나 사태를 맞아 오히려 역으로 영업이익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TYM은 코로나가 시작되며 미국에 트랙터 수요 확대 신호를 포착한 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트랙터 모델명이 들어가는 숫자만큼 현금을 지급하는 할인 프로그램으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로 인해 단가가 높은 고급형 트랙터보다 탁월한 가격 경쟁력으로 가성비가 좋은 20에서 30마력대 소형 코리안 트랙터와 농기계를 팔았습니다. 무엇보다 TYM이 소형 트랙터에서 보여주는 기술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TYM은 2013년 국내 첫 직진형 자율주행 트랙터를 개발한 데 이어 트랙터 2항기 등 농업기계에 모두 적용 가능한 자동선의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자동선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농기계에서 위성에서 위치 정보를 수신한 후 전용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농경지에서 작업 경로 중복과 누락을 최소화하면서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TYM은 이렇게 끝없이 빅데이터, 정보통신 기술 등을 접목한 농기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TYM이 새로 출시한 신형 T25의 리뷰 영상에는 신기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트랙터의 소개 영상에서는 성능보다 디자인과 편의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 트랙터는 근사한 디자인에 무선 충전, 블루투스에 자율주행까지 가능해졌음을 알리며 그동안 촌스럽고 투박했던 농기계에 반란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TYM은 소형 트랙터 기술은 한국과 일본 등 글로벌 업체들이 대동 소유하기 때문에 결국 디자인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TYM 관계자는 이미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사전 주문이 1000대가 넘었다면서 자동차 시장처럼 농기계 역시 성능은 기본이고 얼마나 디자인이 세련됐고 편의성을 갖췄는지 경쟁하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디자인은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페비닐로 기름을 만든다는 레딧에 한 해외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시대를 기대한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